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죠?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렇게 바쁠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원내대표보다 사실은 원내수석이 훨씬 더 일을 정치하게 다 꼼꼼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석이 더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님 훨씬 중요하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님? 야, 이거 저희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김용민 의원 아부편 해가지고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별도로 하나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보세요. 아, 그래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네, 이재명 전 대표님이 되셨지만. 그러네요. 네. 예. 하여간 저희가 요새 국회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아침에는 다 회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가 이 매불쇼 하는 가운데 저희가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대통령이 이런 인식이라면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 싶은 게 바로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네. 그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5일 날 있었던 그 독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상민 장관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제 입장을 김진표 의장이 좀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특정 세력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정부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이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방송 보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꾹 참았다라는 게 이제 김진표 의장 회고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이제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실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하게 네. 반응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얘기가 허언이지 않을 그러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김진표 의장과 윤 대통령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소통했고 뭐 식사도 자주 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시간들이 많았던 사이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또 김진표 전 의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중해서 저희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회의도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의 안 하면. 그랬던 분이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라는 것은 작심한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민 전 장관을 우리가 탄핵하려고 했을 때 네. 김진표 의장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정부가 해임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네.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진표 의장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나 그 태도들 같은 것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신빙성이 높은 얘기처럼 저는 들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도 이제 극우 유튜버들 유튜브 방송도 뭐 당연히 그렇게 경도됐을 수도 있겠지만 천공의 네. 방송을 지금 꾸준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떨쳐내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꼭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과민한 반응,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역시 또 뭔가 건드려서 화들짝 놀라서 또 경노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천공으로부터 천공 방송 보고 나서 네. 정책 집행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천공이 무슨 방송을 했다 그러면 몇 주 후에 대통령이 정책으로 실제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할 법한 얘기들을 이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 목숨을 잃었던 이 사안에다가
적용시키고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대통령으로서 현장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바르고 분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때는 KBS가 좌파 언론이라고 판단했나 봐요. KBS, MBC, JTBC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그런 이유도 의혹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도 뭐 좌파고 뭐 네. 다 모든 언론 다 좌파라고 좌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끝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좌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어 네, 국정을 네.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예.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 이런 말들이나 그러니까요. 행동들을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정 운영을 실제로 뭐 천공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거 유튜브를 보고 참조해서 한다면 근데 뭐 사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인사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하긴 예, 유튜브 그렇죠. 보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유튜브 정권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보수 안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원님 오늘 아침 오전에 네. 과천 정부청사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어제 긴박하게 야 5당이 김홍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네. 오늘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의결을 해버렸는데요. 속사포처럼 움직이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탄핵을 발의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은 탄핵을 굉장히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는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 김홍일 위원장이 곧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빠르게 탄핵을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번 주 중에 혹은 주말 정도까지 해서 네, MBC 장악을 위한 필요한 의결들을 다 끝내놓고 곧바로 사퇴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안을 원래 다음 주에 발의하려고 했다가 네. 이번 주에 지금 바로 발의하자. 땡긴 거군요. 하고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제일 좋은 건 어제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어려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네. 대략 짐작은 네. 갑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제 발의를 하고 김홍일과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탄핵 발의했으니까 꼼짝 마라. 네. 너희들이 당당하면 네.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네. 위법한 행위를 더 하지 말고 사퇴도 하지 마라. 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네. 라고 뭐 저희가 경고를 한 건데 네. 안 들을 것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듣고 지금처럼 강행을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불법성을 저희는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를 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고 경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김홍일 위원장이 주말 중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하는데 네. 사퇴하더라도 탄핵 중단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퇴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사퇴라면 탄핵을 저희가 해도 헌재 가서 각하되니까 의미 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홍일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각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법사위에 보낼 수 있거든요. 법사위 네. 조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조사. 네. 네.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홍일 탄핵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해서 예. 관련 공무원들 다 부르고 예. 증인 다 불러서 예.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위법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 김홍일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에게 부역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 사퇴하면 끝날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네. 이번에 지금 좀 분명하게 경고를 좀 합니다. 예.
와,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관례대로 보면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 사퇴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나버린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네. 각하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보내기 전에 네. 헌재 보내기 전에 현재 보내기 전에 예. 국회에서 먼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네. 예. 근데 21대 때 이동관 때는 왜 안 했냐 네.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21대 이동관 때는 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이제 22대가 돼서 네.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입법 청문회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뭐 그 선임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네. 방통위 사무처에서 알아서 뭐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MBC 뭐 사장 교체까지 이르는 과정을 네. 본인이 빠지더라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오늘 의결을 한 건데 그랬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무용한 절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위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사위 조사를 통해서 예. 그 위법성을 드러낼 것이고 예. 관련된 사람들 증인으로 싹 다 불러야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 물리고 네.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하고 그래서 이런 법적 조치들을 이제 위원장 한 명 그만두는 걸로 위원장 책임을 벗어났다가 아니라 실무선까지 다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네.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분명하게 얼마 전에 과방에 나와서도 예. 이런 거 논의할 계획이 없다, 없다. 문건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했던 걸 보면은 예. 거짓말이었거나 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그런 네. 행태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언론 장악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중단시켜야 될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용한 법적인 권한들을 최대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께서 MBC 죽이기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일까요? 글쎄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떤 첩보를 있었는지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예. 뭐 뭔가 좀 비슷한 흐름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뭐 방송장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방통위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엉뚱한 생각했다가는 같이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네, 분명하게 좀 예. 경고합니다. 그 법사위에 이제는 네. 그 여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왔죠. 그래서 그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네. 평가가 있는데 네. 일단 여당 간사 뽑았습니까 이제? 아직 안 뽑았어요. 언제 뽑습니까? 그건 이제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시기 나름인데요. 네. 일단 위원장님 생각은 그때 뭐 법사에서도 밝혔듯이 왜 뽑을 때 안 들어왔냐. 네. 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지각하고서 지금 뽑아달라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뭐 하고 계셔서 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다음번 회의 때 바로 뽑아줄지 아니면 조금 예. 더 있다가 뽑아줄지는 그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막 그렇게 서로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제소할 거다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네, 네. 보수 언론들이 그 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회의 운영하는데? 영향이 뭐 크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는 낯선 거죠. 다른 거고 낯선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또 일방적으로 저쪽이 여당이 이제 자기들이 불편하고 당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건데 우리 야당도 힘듭니다. 야당도 힘들죠.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법대로 정확하게 예. 운영을 뭐 하는 것을 좀 천명하고 야당에게도 또 야당 의원들도 뭐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도 뭐 더 이제 신경 예. 써가면서 예. 발언도 뭐 더 조심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분 늦었는데 발언 기회 안 좋다고 엄격한 회의 운영을 예, 이게 국회법에 그 따라 순서 지나가면 그냥 끝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원래 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 그걸 더 예. 이제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대신에 그래도 법사위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편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편해졌냐면 예. 여당에 들어오면 이제 국민의힘과 저희가 신경전 아닌 신경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예 의사진행 발언 하다가 반나절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발언하면 쓸데없는 앞에서 거 또 뭐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예. 신경전 하고 뭐 눈싸움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위원장님이 다 혼자서 정리를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고요. 위원장이 알아서 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죠. 길을 헤쳐주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예.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렇군요. 똑같이 조용히 시킨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공정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